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전날 대비해서 다시금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97,000달러가 무너지면서 이러다가 앞자리 수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투자자분들에게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앞자리가 혹여나 팔로 바뀌어도 현재 제대로 된 불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이죠. 정말로 팔로 바뀐다라면 반스까지 팔아서 매수해야 할 저로의 저점 매수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시지만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저점이었구나라고 후회를 합니다. 이 전날 이 미국에서 하나의 경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된 것인데요. 21만 9천 건이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됩니다. 이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건 이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보통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으면 이 경기의 둔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거나 고용시장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라는 흐름을 반영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번 수치는 아직 21만 건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고용시장 침체를 가리키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 주간 신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건을 훌쩍 넘어가면 본격적인 고용시장 위축 신호로 여겨지나 현재는 그보다는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시장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예상보다 늘었다라는 측면과 아직 21만 건대다라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두 부분을 균형 있게 해석해야 하는데요. 이 미국 고용 지표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당연히 주는데 고용 시장이 둔화되어 경기 침체 조짐이 강해지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암호 자산이 부양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최근에는 이 크립토 마켓 또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따라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는 소식이 경기 둔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 곧 위험자산 매수 심리 자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암호화폐 가격에 이제 긍정적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심각한 경기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매도세가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이 지표와 시장 심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느 정도 수치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연준의 추가 금리 정책 시그널 역시 신중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이죠 CME에서의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량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시장 상황 속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무엇이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 거래량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더리움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라는 소식 또한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현재 보았을 때 매수 매도에서 모두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래량은 늘었지만 이 어느 한쪽이 우세하게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래량은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 가격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현상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예컨대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에 가격 움직임이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 투자자들은 거래량이 곧바로 가격 상승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거래량 이제 급증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해지 목적입니다. 위험 회피 심리인데 쇼 포지션과 롱 포지션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실제 현물 가격은 횡보하되 파생 상품 거래만 크게 늘었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 등의 새로운 참여자가 늘어남에 따라 파생 상품에서의 차익 거래나 이 변동성 트레이딩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가격 기대치가 엇갈릴 때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폭증하더라도 이제 매수 우위나 매도 우위가 확실히 형성되지 않으면 가격 변동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량 증가가 시장 활력을 나타내는 긍정 신호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가격이 어느 한쪽으로 크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직 불투명하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한다라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면 어느 시점에서든 긍정적 뉴스나 거시 경제 지표 개선 등이 촉발점이 되어서 이 매수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관급 자금이 들어오는 파생 상품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암호화폐가 점차 제도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같은 기반이 쌓여가면 향후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찾았을 때 거래량이 가격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이 리플 XRP 관련하여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리플 가격의 하락 속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주요 내용만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한국 트레이더 XRP 폭락 매수 주역이다. XRP는 최근 조정 기간 동안 상당한 폭락을 겪었는데 2달러대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런 XRP의 가격 유지에는 한국 트레이더들의 폭락 매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된다. 이더리움을 처분하고 비트코인과 XRP를 공격적으로 한국 투자자들이 하락세 속에서 매수를 했는데 마지막 문단을 보게 되면 XRP의 향후 가격은 한국 트레이더들의 움직임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국 트레이더들이 지속적으로 XRP 매수에 나선다면 XRP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매수세가 약화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가파른 조정, XRP의 최근의 가파른 조정 급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흔히 거론되는 것이 바로 한국 트레이더들의 공격적인 매수세인데 이 겉보기에는 예전부터 한국 투자자들은 알트코인을 좋아한다. XRP의 낮은 단가가 매력적이다. 라 같은 설명들이 흔히 따라 붙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순화된 관점으로는 한국에서 XRP 거래량이 유독 높은 배경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트레이더들의 XRP 매수세 뒤에는 조금 더 깊은 배경이 있는데 2017년 이후로 수차례 등장했던 금융권 채택에 관한 소식이 국내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을 했고 이 과정에서 XRP가 은행과 손잡아 혁신을 이끌 잠재력을 지녔다라는 서사가 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강력한 커뮤니티 문화가 있죠. 특히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는 XRP가 해결할 문제는 전 세계 은행 간 송금이다라는 메시지가 반복되며 일종의 집단 확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세 부양 기대 이상으로 리플이 금융을 바꿀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만들어 하락장에서도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게끔 만든 중요한 동력이 되는데 한편 이 한국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널리 알려졌을 정도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특유의 열광적 투자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열광적이라는 수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은 테마주, 정부 정책, 글로벌 경제 동향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집단적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하려는 경향이 강한데요. XRP 역시 이러한 정보 교류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XRP가 SEC 소송을 이겨낸다라면 글로벌 금융권에 본격적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회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특정 사건이나 루머를 계기로 한국 투자자들은 단순 투기가 아니라 어떤 미래 청사진에 베팅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XRP에 대한 한국 트레이더들의 높은 거래량은 이게 낮은 가격이니까 사본다 정도의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은행망 혁신, 글로벌 송금 시장의 장악, 소송 리스크 해결 등 XRP가 만들어낼 미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폭락장에서도 적극적인 저가 매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한국 시장이 XRP 시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XRP가 타 알트코인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현상이 이어졌는데요. 향후 한국 트레이더들이 이 믿음을 더 크게 키워나가면 XRP 가격의 방향성에도 한층 더 결정적인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이 알트코인에 열광한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XRP라는 프로젝트 자체를 한국 트레이더들이 일종의 장기 베팅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와 더불어 한 전문가의 경우는 XRP를 안 갖고 있다라면 투자 전략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내놓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전문가 XRP 안 갖고 있으면 투자 전략 잘못된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중요 내용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존 스콰이어는 XRP를 보유하지 않는 것은 투자 전략의 실수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XRP를 아직 보유하지 않았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가오는 2025년 강세장을 대비
뒤에 XRP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것을 권장하게 되었는데 XRP의 강한 성과로 존 디튼과 같은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XRP가 이번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을 제치고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XRP가 올해 24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 존 스콰이어의 경우는 XRP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투자 전략의 큰 실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XRP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두라라는 진부한 주장만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사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 존 스콰이어는 2025년 강세장이라는 특정 시점을 바라보면서 XRP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 주도적인 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XRP를 안 갖고 있다라면 놓치게 될 잠재적인 기회가 너무 크다라는 언급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은 또 다른 주류 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이 경고와 이 기대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죠. 특히 눈여겨볼 부분인 스콰이어가 XRP의 상승 여력을 2025년 이후로 설정하면서 장기 호흡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XRP가 이더리움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를 차지했던 전례나 최근 몇 달간 다른 주요 알트코인 대비 우수한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근거를 끌어와서 현 시점 XRP가 얼마나 중요한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될지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XRP가 향후 은행 및 결제 시스템과의 강한 결합을 통해 실제 금융 생태계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이제 강조됩니다. 즉 XRP를 장기 보유하는 것이 결국 미래 금융 혁신에 베팅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투자자들에게 이 단순히 차익 거래나 단타를 넘어선 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에 참여한다라는 느낌을 가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결국 스콰이어가 이제 말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XRP를 현재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기술 혁신과 금융 격변기에 뒤처지는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려는 얄팍한 생각 대신에 2025년과 그 이후에 올 확장기에 XRP가 핵심 위치에 차지할 잠재력을 지목을 한 거죠. 훨씬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단기 가격의 변동성에 집중하지 말고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2025년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불장에서 XRP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